우리는 아침에 거울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나 정도면은 그래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데? 근데 현실은 소개팅 나가면 애프터 제안 안 오고 카톡은 이십을 당하고. 왜 그럴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못생긴 것이 아니고 안 꾸민 것 뿐입니다. 타고난 얼굴은 바꾸지 못해도 꾸며서 흔남에서 훈남되는 것은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효과가 큰 것만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씻고 손톱 다루는 기본기는 뺐습니다. 이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로 전부 다 제쳐두고 살부터 빼세요. 이것을 제일 먼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 코, 입이 아무리 예뻐도 하관에 살이 붙어서 얼굴이 둔해 보이면 다 소용없어요. 반대로 눈, 코, 입이 평범할지라도 턱선이 살아있으면 얼굴 전체가 확 삽니다. 남자 얼굴은 턱선이 기본 뼈대입니다. 실제로 살을 빼서 얼굴 바뀐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체지방이 빠지고 턱선이 드러나니까 갑자기 또 잘생겨진 것 같아 소리 듣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게 성형보다 확실하고 돈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코 세우고 쌍꺼풀 할 돈 궁리하기 전에 지방부터 걷어내는 게 순서입니다. 살 빼는 게 얼굴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데도 다들 이것을 건너뛰고 화장품부터 구매합니다. 순서가 틀린 거예요. 두 번째가 식단입니다. 복잡하게 갈 거 없어요. 이 세 개만 잡아도 뱃살이랑 얼굴 붓기가 확 빠질 겁니다. 첫 번째, 액상 과당을 끊는 겁니다. 콜라, 사이다, 달달한 커피, 이것이 우리 몸에 제일 빨리 살 붙이는 것들입니다. 달달한 게 땡기면은 제로 음료로 갈아타세요. 이것만 끊어도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둘째, 밀가루랑 튀김을 줄이는 겁니다. 라면, 빵, 튀김 이런 거 며칠만 끊어봐도 피부가 맑아지는 게 눈으로 보일 겁니다. 다들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 단백질을 챙기는 겁니다. 닭가슴살, 닭다리살, 계란, 대충 자기 몸무게에서 1.2 정도 곱한 만큼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살 뺄 때 근손실 안 나고 얼굴의 탄력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수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나태함을 숫자로 마주해야지만 관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세 번째, 운동. 얼굴형은 유산소를 잡는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뛰거나 빠르게 걸어서 체지방을 태우는 겁니다. 얼굴살은 결국 몸살이랑 같이 빠지니까요. 그리고 무거운 무게를 드는 웨이트를 주 2, 4회 정도 병행하시는 겁니다. 몸이 만들어지는 것도 크지만 웨이트 자체가 남성 호르몬을 끌어올려서 얼굴선까지 날카로워집니다. 시간이 없으면 어깨랑 등 위주로라도 해야만 합니다. 상체가 벌어지면 오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자의 99%는 몸 좋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네 번째, 수면. 하루 최소 7시간. 이것은 취향이 아니고 그냥 과학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뒤집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여드름 터지고 운동해도 근육이 붙지 않아요. 밤에 핸드폰 붙잡고 있지 말고 불 끄고 주무세요. 자기 전에 커피는 당연히 피하고 위에서 말했던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잠을 안 자면 얼굴이 썩어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눈썹. 턱선 다음으로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는 게 눈썹이에요. 눈썹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 눈매가 또렷해 보이고 인상이 확 살아나거든요. 혼자 눈썹 칼로 밀다가 망치지 말고 눈썹 문신샵에 가서 내 얼굴형에 맞게 디자인 받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한번 틀을 잡아두면은 그 다음부턴 며칠에 한 번 삐져나온 털만 정리하면 끝이에요. 투자 대비 효과가 제일 큰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머리. 3주에 한 번은 미용실을 가시는 겁니다. 돈이 아깝다고 두다시 방치해서 머리 뻗치고 다니면은 얼굴 관리 다 해놓고 마지막이 마이너스예요. 핵심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미용실에 가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 말을 제발 하지 마세요. 내 돈 내고 내 머리 하는데 왜 눈치를 보십니까? 원하는 스타일 사진 보여주고 정확히 요구하세요. 그리고 유행하는 펌을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내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을 상담받아서 정하시는 겁니다. 집에서 세팅하는 법도 유튜브를 보고 익혀야만 합니다. 미용실 다녀온 날에만 머리가 예쁘면 소용이 없어요. 왁스든 드라이든 스스로 할 줄 알아야지만 매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머릿결도 신경 쓰세요. 감을 때 트리트먼트 바르고 몇 분 두고 나서 헹구면은 다음날 손질이 훨씬 잘 될 겁니다. 일곱 번째, 피부. 거창할 거 없어요. 씻고 나서 스킨, 수분크림, 그리고 낮에는 선크림 바르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기본은 하는 거예요. 특히 선크림은 다들 귀찮아서 안 바르는데 피부 늙는 거 막아주는 게 이겁니다. 나가기 전에 꼭 바르세요. 여덟 번째, 화장. 남자가 무슨 화장이야 이 생각부터 제발 버리세요. 잘생긴 남자들 사실 티 안 나게 다 화장을 합니다. 파운데이션 얇게 펴서 잡티를 가리고 기름지면은 파우더로 눌러주고 이거 하면은 피부톤이 정리돼서 인상이 확 깔끔해집니다. 색만 잘 맞추면은 티도 안 납니다. 자기 피부톤에 맞는 색 모르겠으면은 매장 가서 추천받는 겁니다. 아홉 번째, 디테일. 아무리 꾸며도 이거 하나 삐끗하면은 한 방이 마이너스입니다. 코털. 삐져나온 코털 하나에 정 떨어집니다. 나가기 전에 무조건 확인하고 자르세요. 입술. 입술이 허옇게 떠있으면은 아파 보입니다. 발색 립밤 하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발라주는 겁니다. 혈색만 들어도 인상이 달라질 거예요. 냄새.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꾸며도 코랩이 냄새 나면 끝입니다. 방 환기시키고 옷을 제때 세탁하고 향수는 은은하게 냄새는 향수로 덮는 게 아니고 원인을 없애는 겁니다. 열 번째, 패션. 옷은 복잡하게 생각 말고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액세서리를 덜어내세요. 목걸이, 팔찌, 반지 주렁주렁 달면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시간 하면 충분해요. 돈이 없는데 무리해서 명품 찾지 말고 차라리 애플워치가 깔끔하고 세련돼 보일 겁니다. 둘째, 상의는 살짝 크게 입으세요. 몸 좀 만들었다고 딱 붙는 쫄티 입으면은 어깨는 넓어 보일지라도 머리가 커 보여서 비율이 망합니다. 살짝 여유 있게 입어야지만 머리도 작아 보이고 체형의 단점도 덮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신발에 깔창 1, 2cm 넣어주는 겁니다. 키를 키우려는 게 아니고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해서 비율을 만드는 겁니다. 다리 살짝 길어지면은 같은 옷도 오태가 달라지거든요. 11번째, 자세. 거북목에 굽은 등으로 다니면은 아무리 잘생겨도 없어 보여요. 컴퓨터 오래 하면은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어깨 펴고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가슴 펴고 어깨 뒤로 당기고 걷기만 해도 인상이 자신 있어 보일 겁니다. 이것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요. 마지막으로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것을 끝까지 본 사람 대부분은 오 나도 해봐야지 다짐하고 30분 뒤에 누워서 핸드폰 보실 겁니다.
겁니다. 아는 거랑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루는 그 순간에도 진짜 바뀌는 사람들은 이미 미용실 예약하고 헬스장 가고 있을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아쉬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구매할 겁니다. 치수를 알아보죠. 근데 안 바뀝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구멍을 막지 않고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끝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베개 커버. 며칠째 그대로일 겁니다. 침, 피지, 머리 기름이 층층이 쌓여있어요. 세수 다 하고 거기에 8시간 얼굴을 문지르는 중이죠. 주일에 교체. 귀찮으면은 수건을 깔고 주무세요. 두 번째, 핸드폰. 폰 표면 세균 배양하면은 대장균 나옵니다. 그걸 뺨에 대고 통화하고 같은 손으로 턱 개고요. 집에 오면 알코올로 한 번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세 번째, 혀. 입냄새는 위장에서 안 옵니다. 혀 안쪽에 낀 하얀 막이 범인이에요. 여기 세균이 유황가스를 만들어요. 양치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혀 클리너 3,000원짜리 하나만 끝납니다. 네 번째, 손톱. 손톱 밑은 손바닥보다 세균이 100배 가까이 많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보인다는 거예요. 손톱 지저분한 사람은 나머지도 지저분할 거라고 넘겨짚어요. 다섯 번째, 호털. 옷을 얼마짜리 입든 머리를 어떻게 하든 호털 하나 보이면 그게 전부입니다. 여섯 번째, 미간 사이 잔털. 양눈썹 사이만 밀어도 인상이 확 트입니다. 여기가 이어져 있으면 계속 답답해 보입니다. 일곱 번째, 수건. 세수하고 벅벅 수건으로 얼굴 밀 겁니다. 수건 확대해서 보면은 사포입니다. 매일 2번 얼굴을 사포로 미는 겁니다. 여덟 번째, 로션 타이밍. 바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언제 바르는지입니다. 다 마른 다음에 바르면 효과는 반토막입니다. 아홉 번째, 선크림. 자외선 A는 유리를 통과합니다. 실내에서도 차 안에서도 흐린 날에도 막고 있어요. 진피 콜라겐이 끊어지는 게 이겁니다. 여드름 자국 있으면 특히요. 열 번째, 클렌징 오일. 코에 검은 점 뜯거나 코팩으로 확대면은 모공이 커집니다. 뽑는 게 아니고 녹이는 겁니다. 오일로 부드럽게 풀어내세요. 11번째, 순한 세안제. 뽀득뽀득한 느낌 좋아하시죠? 그게 피부 보호막 날아가는 소리입니다. 속은 마르고 겉만 번들거리는 상태가 됩니다. 12번째, 데오드란트. 발한 억제제. 이것을 구분 안 하고 사니까 효과가 없는 겁니다. 땀 자체는 냄새가 없어요. 세균이 분해하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냄새가 문제면은 데오드란트, 축축한 게 문제면은 발한 억제제. 그리고 발한 억제제는 자기 전 마른 상태에서 발라야 먹힙니다. 아침에 씻고 바르는 게 제일 효과 없어요. 13번째, 모니터 받침대. 머리 무게가 5kg인데 앞으로 나갈수록 목 부담이 배로 뜁니다. 결과는 얼굴이 커 보이고 어깨가 좁아 보이고 키는 5cm가 작아 보이죠. 깔창보다 자세가 먼저예요. 노트북을 그대로 쓰면은 무조건 목을 숙입니다. 만원짜리 받침대가 스트레칭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꿔야 되는 습관부터 나를 해보고자 합니다. 14번째, 입으로 숨쉬기. 혀는 원래 입천장에 붙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게 위턱을 안에서 받치는 기둥이에요. 15번째, 미간 찌푸리기. 본인은 집중을 하고 있을지라도 남들 눈에는 화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주름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나이로 생기는 거랑 같은 표정을 수만 번 반복해서 새겨지는 거. 미간은 후자라서 20대에도 생깁니다. 한 번 박히면은 무표정일 때도 화난 얼굴이 기본값이 됩니다. 16번째, 이 악물기. 씹는 근육은 몸에서 제일 힘이 센 근육입니다. 매일 몇 시간씩 운동시키면 커집니다. 그게 사각턱이에요. 한쪽만 불면은 비대칭까지 옵니다. 심하면 치과에서 마우스피스를 맞추세요. 17번째, 여드름 손대기. 며칠이면 없어질 게 손대는 순간 흉터로 남습니다. 여드름 치료비랑 흉터 치료비는 10배 차이입니다. 지금 패치 하나만 끝날 걸 나중에 레이저로 수백을 씁니다. 18번째, 오후에 마시는 커피. 카페인은 절반이 빠지는데 대여섯 시간 걸립니다.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8시에도 절반가량 남아있어요. 잠은 듭니다. 근데 깊은 잠이 힘들어져요. 8시간 주무시고 나서도 아침에 피곤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끊지 마시고 오후 2시에 커피만 자제하세요. 19번째, 야식. 자기 전에 나트륨을 몸에 밀어넣고 주무시면은 다음날 얼굴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하루면 없어지겠지만 매일 반복이 되면 그 상태로 얼굴이 굳어요. 20번째, 습관적인 음주. 알코올은 몸에서 물을 빼고 혈관은 넓힙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은 넓어진 혈관이 돌아오지 않아요. 얼굴이 늘 뻘겋게 뜬 상태로 굳어요. 20대엔 티가 안 나다가 30대에 확 티가 납니다. 21번째, 담배. 혈관을 좁혀서 안색을 죽인다 하는 것은 아실 거고 진짜 문제는 냄새인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 하는 겁니다. 잘 얘기하다가 그거 한번 올라오면은 그날 쌓인 거 다 날아갑니다. 22번째, 설탕. 당이 콜라겐에 달라붙어서 섬유끼리 엉켜붙습니다. 한번 엉키면 안 풀려요. 그게 탄력이 사라지는 과정이고 이 찌꺼기가 얼굴을 누렇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제일 크게 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23번째가 잠이에요. 스웨덴의 카롤린스카에서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만 하룻밤 잠을 못 자게 하고 사진 찍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하룻밤인데 매력도 평가가 떨어졌어요. 후속 실험이 더 셉니다. 이 사람이랑 시간 보내고 싶냐 물었더니 잠을 못 잔 쪽은 확 줄었어요. 이유는 대부분 생김새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잠을 줄이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피합니다. 본인만 모르고요. 피부를 복구하는 성장 호르몬 대부분이 잠들고 나서 처음 오는 깊은 구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주무시는지 보다 첫 한두 시간을 깊게 자는지가 핵심이에요. 24번째, 머리. 첫인상은 0.1초에 끝난다 하는 연구가 있죠. 더 오래 보여줘도 판단이 안 바뀝니다. 그 0.1초에 제일 크게 걸리는 게 머리입니다. 3, 4주에 한 번은 자르세요. 3만원 정도로 얼굴이 샀는데 이보다 싼 게 없어요. 드라이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직모라 뒷머리 서는 분들은 다음 펌을 하세요. 25번째, 스스로 못생겼다 하는 거. 옛날에 실험 하나가 있어요. 전화로만 대화하게 하고 남자한테 상대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더 부드럽게 말을 했고 그 태도로 인해서 상대 여성도 실제보다 더 밝게 행동했어요. 서로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표정이랑 자세로 티가 납니다. 어깨가 말리고 시선 피하는 사람은 얼굴이랑 상관없이 매력이 떨어져 보이죠. 거울을 보면서 나 잘생겼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평가를 빼고 사실을 말하세요. 눈이 작아서 별로예요 이것이 아니고 눈이 옆으로 긴 편이다 딱지를 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무례하면 잘생겨도 점수가 깎이고 태도가 좋으면 외모와 상관없이 점수가 올라갑니다. 사람은 상대를 볼 때 능력보다 성격을 먼저 판단하죠. 눈 마주치고 말을 끊지 않고 고맙다고 말을 하는 거, 돈 안 되는 것 중에서 이게 제일 효과가 셉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외모를 관리하는 25가지의 팁에 대해서 무엇이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외모가 여자분들이 보았을 때 상중하 중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대한 여자 의견을 반영해서 이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자기가 다 잘생긴 줄 알고 한국 여자들은 자기가 다 못생겼다고 생각을 한다는데 대체 이런 말을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만족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외모가 별로인 것을 알지만 자신감이 있는 것과 자신의 외모가 못생겼는데 잘생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은 완벽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지극히 객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잘생긴 사람부터 보고자 합니다. 잘생긴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잘생겼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하죠. 직접적으로 잘생겼다,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다, 바람둥이일 것 같다, 기생 오라비일 것 같다, 애기들이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면은 잘생긴 겁니다.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 대부분은 학교 다닐 때부터 고백도 많이 받았고 좋아하는 여자들이 지천에 널렸으니까 여자 아쉬울 게 없이 삽니다. 남자 입장에서도 애매하게 생긴 여자가 더 남자 따지고 남자한테 싸가지 없고 남자들을 까면서 자기 자존감을 세우곤 할 겁니다. 남자도 비슷해요. 정말 잘생긴 사람은 남들 까내리면서 자존감 세우기보다 별 신경 안 쓰고 삽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분들은 길거리 나가면 여자한테 번호도 따이곤 합니다. 밤에 놀 때 따이는 게 아니고 한낮에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 외모를 보고자 합니다. 잘생겼다가 아닌 다른 말로 칭찬을 종종 듣습니다. 스타일이 좋다, 인상 좋다, 몸 좋다, 외모가 잘생겼다 하는 말보다는 다른 말들을 자주 들어요. 그리고 컨디션 좋을 때는 잘생겼는데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못생기고 여러가지 기타 상황에 따라서 외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낮에는 절대 여자한테 번호 같은 것은 안 따이면서 밤에 종종 따일 때도 있지만 이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외모인 남자들은 여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기도 하는데 어떤 여자분들은 나보고 잘생겼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여자분은 나한테 어떠한 외모 칭찬도 안 합니다. 즉 호불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박보검을 두고 호불호를 논하지 않을 겁니다. 박보검은 누가 봐도 잘생긴 얼굴이니까요. 그런데 중간 외모를 가진 남자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에 따라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혹은 평범해 보인다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못생긴 남자를 보고자 합니다. 여자 앞에서 열심히 대화를 해보지만 여자의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나를 알면 알수록 진국이란 말을 듣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칭찬은 없고 성격적인 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못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은 보통 자신이 그것을 아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자기도 못생긴 걸 알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허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못생기지 않았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과대포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외모를 가진 남자분들은 결국 연애를 거의 해보지 못했거나 해봤어도 딱 자신의 외모 수준과 비슷한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여자 입장에서도 못생긴 외모를 가진 여자들 중에 자신이 예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예쁘면은 연애를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결국 연애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의 외모를 공격하거나 이성의 외모에 대해서 지나친 평가를 합니다. 저 여자는 뭐가 어떻다, 저 남자는 어디가 아쉽다 하면서 말이죠. 이런 정황들로 보았을 때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히 영상을 제작해 봤는데 여자는 남자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후하기 때문에 내가 외모가 못생겼더라도 예쁜 여자와 충분히 연애할 수 있습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저는 이 외모 상중 하에서 하에 속한 외모이지만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예쁜 여자와 연애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고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한 영역은 확실히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의 외모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네이버에 매력있는 남자 카페를 검색을 하시고 카페를 가입하고 나서 가입 인사란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여성과 대화하면서 즉각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미친 질문 50가지 리스트와 60만원 상당의 유료 인터넷 강의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릴게요.